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2라운드 PPP 신청에 대해서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25% 이상 감소하신 분들, 그리고 EIDL 어드밴스 받으신 분들 있죠? 탕감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차는 2019년도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한 기준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셨는데요. 2020년도 1분기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간추렸습니다. 1차 PPP는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용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2차 라운드는 PPP를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경비 공제는 인정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도 2라운드 PPP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라운드 PPP는요. last 12months,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개월의 매상 혹은 2019년도 full year에 대한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 뒤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페이롤 비용의 2.5배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롤이 나가지 않는 분들은 넷인컴의 12months를 나눠서 계산하는 거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죠. 요거는 동일해요. 300명 이하의 직원들이 있는 사업장들은요. 총 매상의 25% 이상 감소했으면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의 여기에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1년 중 한 분기만 매상이 이렇게 줄어도 가능하고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서 수입이 줄은 그 분기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을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조금 새롭게 나왔는데요. 시즈널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뉴 비즈니스가 2월 전에 시작을 하신 분들도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 1월부터 2월 사이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은요. PPP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준비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뒤에서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PPP의 60% 이상을 급여로 사용하셔야만이 탕감 대상이 되는 거예요. 페이롤이 60% 이상 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저 60%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80%, 90%, 100%를 페이롤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거 계속 답 드렸는데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번처럼 40% 미만이죠. 즉 왜냐하면 페이롤이 60% 이상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40% 미만을 렌트비나 유틸리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요.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익스펜스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패티션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투고 윈도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설치하고 이런 비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식당에서 캐시어를 보는데 스크린을 설치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다 PPP로 탕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PPP를 신청을 했는데 은행의 실수라든지 어떤 은행의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2차 PPP에 그 1차에 받지 못했던 금액을 더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100%인지 뭐 50%인지 그런 퍼센테이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1차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업데이트 하는 거를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PPP는 공제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조금 간추리면요.
1차 PPP 경비 공제에 대해서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PPP를 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만 불을 받았을 경우에 그 2만 불을 수입으로 보고 안 하는 대신에 또다시 2만 불에 해당하는 렌트비나 페이롤 등 경비 쓴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내용이요. PPP를 받은 금액은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PPP를 받아서 집행한 비용, 페이롤, 렌트비 등에 대해서요. 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간단하게 예제표를 보여드렸듯이 60% 이상을 페이롤로 사용하시고 그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렌트비나 유틸리티나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한 경비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게 지난번보다는 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EIDL 어드밴스를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이 EIDL은 PPP 탕감 조건에서 그 어드밴스만큼 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이 어드밴스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탕감을 받으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더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PPP와 EIDL 어드밴스가 있죠. EIDL 어드밴스는 직원 곱하기 1인당 1000불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5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명 곱하기 1000불에서 5000불의 어드밴스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PPP 탕감 조건은 가령 3만 불의 PPP를 받았을 경우에 페이롤로 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탕감 조건이 되죠.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이제 기타 해당되는 경비 사용을 하면 가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토탈 3만 불에서 어드밴스를 이렇게 받으셨다면 어드밴스를 받으신 이 5,000불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5,000불 받은 걸 빼면 실제로 PPP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25,000불이었어요. 그래서 3만 불 중에서 25,000불만 탕감을 받기 때문에 5,000불은 1% 이자로 해서 갚아 나가든지 일시불로 상환을 하든지 이런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이 어드밴스 받은 거를요.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어드밴스 받은 거는 어드밴스 받은 거대로 받고 PPP에 대해서는 이 룰에 맞춰서만 비용을 사용하시면 전부 3만 불을 받았을 경우 3만 불, 그러니까 100% 탕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절차도 간단하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탕감 신청을 미리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 일단 문의는 하시는데요. 지금은 아직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 사인이 없어서. 그래서 1월 중순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탕감 신청을 했던 은행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변경될 거를 제가 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소 2, 3월 달까지는 좀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탕감 페이지는 아주 간단한데 그 간단하게 탕감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탕감 신청을 해버린 분들은 조금 일을 한 번 더 번거롭게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월 달에도 제가 볼 때는 굳이 탕감을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2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미 탕감 신청을 하신 분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15만 불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요. simplified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적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지가 돼요. 그래서 은행들이 아마 요 내용들을 좀 많이 업데이트해서 포맷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월 달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비영리 단체들도 PPP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헌금이 많이 줄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PPP는 커버드 피리어드가 8주에서 24주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표로 이 내용을 좀 1차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5일까지 이전에 PPP를 받으신 분들은요. 8주 혹은 24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 표처럼 8주 혹은 24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6월 5일 이후에 받으신 분들은요. 24주로 나눠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주만 주고도 끝낸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24주로 나누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그 2차 PPP는요. 요렇게 8주에서 24주 사이, 즉 뭐냐면 8주도 가능하고 10주도 가능하고 15주도 가능하고 18주도 가능하고 20주도 가능하고 24주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주에서 24주 사이에 어느 주 안에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8주로 나누기에는 너무 많고 24주로 나누기에는 너무 적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죠. 10주로 나눠도 되고 20주로 나눠도 되니까요. 단 모든 PPP는요. 8주 이상이 되는 거죠. 이 계산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8주부터 24주까지 사이에서 이렇게 탕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차 때 포기하신 분들은요. 2차 때 꼭 지원을 하시고요. 제가 POA 받는 분들 그 연방정부 지원금이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PPP 금액이 적은 분들은요. 어떻게 계산하면은 양쪽 다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시뮬레이션 여러 차례 해드렸죠. 그래서 양쪽 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PPP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안 되지만 진짜 몇천 불 안 되시는 분들은 나눠보면은 그 연방정부 지원금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예상을 한 서류 준비물들이에요. 1차 PPP하고 많이 다르진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변경된 내용이 바로 요거잖아요. 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요. 1월 달과 2월 달에 영업 매상이 있었다면요. 세일즈 인컴 프로프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월 달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2020년도 소득보고를 빨리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비 문제라든지 세금 보고를 꼼꼼하게 준비하실 시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금 보고를 급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세일즈에 관한 그 인컴이 낮다는 증빙 서류만 있으면 되니까 크레딧 카드로 매상이 일어난 그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증빙 자료가 될 건데요. 되도록이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입금하고 출금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샷다운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매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금된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충분히 프루프가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이 내용도 제가 업데이트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PPP 신청자가 급증하다 보면은 자금이 금방 고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셨다가 포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은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2차 지원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좀 요약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